영상은 비겁하게 맛과 건강 그리고 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커피 커피계 에르메스 삼벅스와 함께합니다. 토트넘과 입스위치 타운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12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기는 토트넘이 드디어 부상자들이 많이 복귀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려줄 수 있는 경기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복귀를 했는데 수비 라인에서는 우도기가 복귀를 한 상태고요. 중원에서는 메디슨이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 측면 공격 자원에는 오도베르 그리고 브레넌 존슨, 여기에 더해서 베르너까지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부터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 자원까지 그동안 토트넘이 부상자가 많아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없는 상태였고, 벤치 멤버에도 유망주들이 보통 앉아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의 기동력이라던가 전방 압박을 할 때의 체력들이 좀 떨어져 있는 면도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 경기를 하면 바로 4일 뒤에 주중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가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고 27라운드가 맨시티와의 경기인데, 맨시티와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라운드 자체가 주말에 경기가 있고 주중에 한 경기가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 주말은 FA컵 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FA컵에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주말 경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유로파리그 추첨이 끝나면 유로파리그는 16강전이 1차전이 3월 6일에 펼쳐져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말 입스위치 타운전이 있고 주중에 있는 맨시티전이 있고요. 주말 FA컵 경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체력을 분배를 시켜야 되니까 입스위치 타운전에 로테이션을 하면서 맨시티전을 대비하는 주전 선수들을 좀 쉬게 만들고, 맨시티전을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충분한 상태에서 경기를 한 다음에 일주일가량 쉰 이후에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을 치를 수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의 성적은 유럽 대항전은 나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강등을 당하지도 않을 것 같은 지금 그런 순위에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의 체력적인 관리는 어느 정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유로파리그는 토트넘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승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 이제 체력을 좀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스위치 타운전은 로테이션, 맨시티전은 풀 전력,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쉬면서 경기 감각도 떨어지지 않는 텀을 두면서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을 치르게 되는, 아마 그러한 방식으로 일정을 짜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풋볼 런던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포스테코글루는 공격진에 로테이션을 돌려서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변화를 고려할 것입니다 라는 보도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벤 데이비스, 케빈 단소, 포로, 아치그레이, 이 4명의 선수가 약간의 로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거냐면 아치그레이는 맨유와의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에 토트넘의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요. 입스위치 타운전에서 뭐 큰 부상은 아니지만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벤 데이비스는 단소, 둘 중에 한 명을 대신해서 그레이가 센터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포로를 대신해서 오른쪽 풀백을 맡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도기와 스펜스, 포로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가량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확실하게 선발로 나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도기가 경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주말에는 다시금 선발로 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도기가 나오게 된다면 스펜스가 오른쪽으로 가서 포로 대신에 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비 라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지난 경기는 벤 데이비스와 단소가 선발로 나왔지만 이 두 선수가 약간의 타박상을 지난 경기에서 입었다고 알려져 있고, 맨시티전을 대비한다면 아무래도 반더벤과 로메로가 아직도 복귀를 못한 상태니까 두 선수가 지금 벤 데이비스와 단소가 아무래도 주전 센터백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를 맨시티전을 위해서 약간 쉬게 하기 위해서는 그레이를 두 센터백 중에 한 명 자리에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도기가 복귀를 한다면 우도기가 아무래도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나 이제 선발로 나와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우도기가 왼쪽 풀백 자리에 나오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 포로 혹은 포로가 좀 쉬어야 된다면 스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벤 데이비스와 단소의 센터백 라인을 유지하고 그레이를 오른쪽 풀백 자리로 배치를 하면서 그레이가 지난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포로 자리에 그레이를 배치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그리고 중원에는 벤탄쿠르와 비수마의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 벤탄쿠르는 맨유와의 경기에서 이제 우도기처럼 타박상을 당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벤탄쿠르를 휴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비수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베리발과 사르, 아마도 사르가 이번 주말에 베리발을 대신해서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26분 정도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르와 베리발을 뒀을 때 베리발을 조금 더 주전 자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리발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약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의 미드필더 라인은 비수마와 사르 두 명이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메디슨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메디슨 자리는 이제 한 자리 고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요한 게 공격 라인이잖아요. 이제 그동안 공격 라인이 손흥민 그리고 마티스텔, 쿨루셉스키 단 3명만 쓸 수 있는 상태였고 백업 자원에 무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아자이라는 선수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브레넌 존슨도 복귀를 했고 오도베르도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쿨루셉스키가 너무 많은 경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팀에서 빠지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40경기에 모두 출전한 선수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25경기 중 23경기를 선발로 출전할 정도로 쿨루셉스키는 너무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된 선수입니다. 그리고 존슨이 복귀를 했으니까 존슨이 출전 시간을 늘리고 싶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존슨이 오른쪽 측면 그리고 손흥민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 또 다른 선수입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도 지난 경기에 타박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선수고 여기에 더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동안 많은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선수들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손흥민에게도 휴식 시간을 이제부터는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도베르가 선발 출장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을 할 건데 오도베르가 만약에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맨시티전을 위해서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사실 맨시티전뿐만 아니라 다음 유로파리그도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풋볼 런던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오른쪽 자리는 쿨루셉스키가 아니라 존슨이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 자리에는 오도베르가 배치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뭐 무어가 경기에 나올 수 있다면 무어가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전히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솔랑키라던가 히샬리송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티스텔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로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라인업이 될 거예요. 왼쪽에 우도기가 부상복귀, 중앙에 메디슨이 부상복귀, 오른쪽 왼쪽에 존슨과 오도베르가 부상에서 복귀한 상태, 그리고 오른쪽 풀백도 포로가 아니라 그레이 혹은 뭐 센터백의 그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미드필더 라인도 벤탄쿠르 베리발이 아니라 비수마 사르가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골키퍼 자리는 킨스키 골키퍼보다 지난 경기에서 비카리오가 얼마나 선방을 잘하는 골키퍼인지 증명을 했기 때문에 비카리오가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토트넘이 이제 이렇게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았을 때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맥케나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전술로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왔는데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와서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다가 사실은 성적이 좀 매우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부터였냐면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울버햄튼전쯤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울버햄튼전부터 약간 수비적인 컨셉을 가져가면서 울버햄튼에게 승리, 첼시에게도 승리, 그리고 그 뒤에 풀럼과도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스톤빌라와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기본적으로 입스위치 타운이 수비적인 컨셉을 가져간 이후에 2승 2무를 지금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맥케나 감독이 수비적인 컨셉으로 바뀐 다음에는 성적이 엄청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입스위치 타운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입스위치 타운의 매우 수비적인 컨셉의 축구를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대처가 가능하냐가 일단 이번 경기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스위치 타운의 전략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이제 웨스트햄에서 이적한 선수죠. 그리고 왼쪽 풀백 자리에 리프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라이튼에서 임대를 온 엔시소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벤 존스는 이제 웨스트햄에서도 오른쪽 풀백 겸 오른쪽 측면 공격수까지 보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윙백을 볼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서 기본적으로는 포백이 아니라 존슨이 내려가면 3백으로 변환되면서 자연스럽게 5백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는 허친슨이 내려와서 오른쪽 라인으로 내려오면 5-4-1의 전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수비를 하다가 이제 토트넘이 아마 라인을 좀 올리겠죠. 오른쪽에 존슨, 왼쪽에 오도베르 로테이션이 된다면 그 다음에 우독이 그레이까지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메디슨도 있고 사르까지 아마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늘릴 때 의도적으로 픽백을 만들면서 토트넘의 이 많은 공격 숫자를 견뎌내기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볼을 끊어내면 기본적으로 전방에 있는 델랍이 앞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델랍이 토트넘이 라인을 올릴 때 델랍 자체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몸으로 부딪히는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뻥 차주고 델랍이 앞쪽에서 경합을 하는 이런 이제 싸움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토트넘이 델랍의 그 몸싸움에 당황을 하면서 실점을 델랍에게 허용하고 입스위치 타운에게 사실은 리그에서의 첫 번째 승리를 헌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볼을 끊어내면 델랍에게 한 번에 뻥 차줄 겁니다. 그러면 델랍이 단소라던가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와 경합을 하면서 계속 싸워주다가 볼을 소유하는 순간 이때 왼쪽에 엔시소가 약간 가운데로 허친슨도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프 데이비스가 올라오고요. 벤 존슨이 올라오면서 좌우 측면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리프 데이비스가 이제 아무래도 엔시소 같은 경우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우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을 때 벤 존슨이 약간은 덜 올라오고 허친슨이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경기가 펼쳐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습을 할 때 델랍이 먼저 기준점이 돼주고 엔시소, 리프 데이비스, 허친슨 여기에 이제 간간히 벤 존슨까지 올라오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토트넘이 라인을 많이 올렸을 때 공격 숫자를 많이 앞쪽에 배치를 했을 때 입스위치 타운의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는 입스위치 타운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의 역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과연 입스위치 타운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에 만약에 토트넘이 손흥민이라던가 쿨루세프스키처럼 경기를 측면에서 흔들어줄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뺐을 때 오도베르라던가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손흥민과 쿨루세프스키를 대신해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다음 경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그게 경기가 잘 안 풀린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후반전에 손흥민과 쿨루세프스키가 나오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전을 대비하는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성적도 안 나오고 선수들이 나와서 체력도 좀 소모를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잘 풀린다면 손흥민과 쿨루세프스키는 출전 시간을 거의 뭐 적게 부여받으면서 맨시티전을 대비하는 좋은 방향으로 토트넘이 경기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